넷플릭스가 새롭게 공개한 한국형 학교 좀비물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이 해외 평론가 등의 호평을 받으면서 오징어 게임과 같은 글로벌 열풍을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공개 이틀째에도 전세계 1위를 유지하면서 순조로운 출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국을 비롯해 유럽, 아시아, 중동 등에서 골고루 1위를 기록 중입니다. 한국 시청자들은 이 드라마에 대한 호불호가 갈리지만 외신들은 호평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외신들은 영화 부산행만큼 흥미로운 K-좀비물이라는 평가와 함께 오징어 게임과 같은 공간적 배경이 일품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31일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순위 집계 사이트인 플릭스 페트롤에 따르면 지금 우리 학교는이 세계 넷플릭스 TV쇼 부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개 하루 만인 30일 1위에 오른 후 이틀째 정상을 지킨 것입니다. 88개국 절반인 총 44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날 총 25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 19개국이나 늘어난 셈입니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 프랑스, 독일, 홍콩, 인도, 뉴질랜드, 필리핀, 아랍에미리트 등입니다. 다만 미국에서는 3위에 그쳤습니다. 외신들의 호평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영국 가디언은 28일 넷플릭스 한국 좀비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이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이다 라며 이 고등학교에서 벌어지는 한국 괴물 시리즈는 세계를 뒤흔드는 불길한 실존주의를 그린 최고의 작품 중 하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가디언은 극중 좀비가 발생한 상황을 현실의 코로나 팬데믹에 빗대 이해할 수 있다면서 우리는 3년째 이어지는 유행병 상황을 맞고 있다. 코로나는 지구를 쉬지 않고 휩쓸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가족들을 황폐화시켰다. 코로나는 좀비 같은 존재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아마도 많은 제작자들이 좀비를 이용해 팬데믹을 설명하려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우리 학교는으로 만족해야 할 것이다. 이 작품은 뛰어나다라고 했습니다. 가디언은 이 드라마의 매력 요소로 고등학교 배경을 꼽았습니다. 매체는 이 드라마는 전형적인 좀비 발생 서사다. 하지만 신선함을 주는 것은 배경이다. 고등학생들을 주인공으로 한 것은 매우 영리한 조치라며 한국은 이런 것들을 잘한다. 한국 오리지널 작품을 보고 놀란 건 이번이 세 번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드라마가 전 세계를 휩쓴 오징어 게임의 성공을 반복하지는 못하더라도 여전히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누구든 영화 부산행을 본 사람이라면 한국이 좀비 서사를 쓸 때 최고라는 것을 알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좀비 바이러스가 시작된 학교의 고립, 구조를 기다리던 학생들이 살아남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이야기입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아비규환 상황을 마주하는 경찰, 소방관, 군인, 정치인 등 다양한 인간 군상을 보여줬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 시리즈를 이어 K-좀비 3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영화 매체 버라이어티는 오징어 게임과 마찬가지로 악몽 같은 공간적 배경을 최대한 활용했다며 다른 세상에 있는 듯 현기증 나는 효과를 줬다고 호평했습니다. 매체는 우리가 이전에 봐왔던 좀비 장르와 비교해서 특별히 다르거나 매력적인 장면은 없다. 이 드라마는 10대들이 위험에 처하고 끊임없는 죽음을 애도하고 바이러스가 어떻게 퍼지는지를 파악하고 학교의 익숙한 복도를 통해 안전한 길로 나아가도록 강요하는 데 차이점이 있다며 도서관 책장 위에서 마주보는 인물들을 그리거나 복도와 강당 등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장면들이 특별함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 드라마는 끔찍한 공포를 맞닥뜨린 상황에서도 그들이 여전히 10대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등장인물들은 수용과 친밀감을 갈망하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도 희망을 찾는다며 살아있는 동안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경험을 수용하는 인물들의 모습은 감동적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시리즈는 지난 2009년 주동근 작가가 내놓은 동명 웹툰이 원작입니다. 당시 웹툰은 신선한 소재, 긴박한 스토리, 사실적 묘사로 한국형 좀비 그래픽 노블이라는 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한 비평가는 넷플릭스는 좀비 장르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또 다른 비평가는 호러와 좀비 애호가들이 몰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고 칭찬했습니다. 로튼토마토 관객지수는 79%로 평가에 참여한 38명의 평균 별점은 5점 만점에 4.2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옥 3.7점과 고요의 바다 3.7점보다 높고 오징어 게임 4.1점과 유사한 점수입니다. 또 다른 미국 비평 사이트 IMDb에서는 공개한 지 48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2200여 명의 이용자가 평가에 참여했으며 평균 평점은 7.7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오징어 게임 8점보다는 낮지만 지옥 6.7점과 고요의 바다 6.9점보다는 높은 수치이며
지옥과 고요의 바다가 공개 직후 각각 7점과 7.2점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꽤 좋은 성적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세월호 참사 등 한국 현대사의 상처들을 좀비 장르로 잘 풀어낸 작품이라면서 한국 상황에 대해 우리만큼 이해하지 못하는 해외에서는 학원물과 좀비물의 결합 정도로 작품을 바라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학교는이 해외에서도 호평받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좀비 소재의 작품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역동적이라 계속 몰입할 수 있다면서 좀비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에 익숙해지면서 긴장감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이 작품은 도서관, 음악실, 체육관 등 학교의 다양한 공간에서 계속 상황을 바꿔가면서 긴장감을 높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실제 좀비물처럼 오미크론 변이의 형제격인 스텔스 오미크론 감염자가 국내에서 처음 발견돼 긴장감이 휩싸이고 있습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 분석단장은 31일 브리핑에서 스텔스 오미크론이라 불리는 코로나19 세부형인 BA2형이 1월 넷째 주 국내 사례에서 6건 최초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월 이후 국내에서 확인된 스텔스 오미크론 감염 사례는 해외 유입 25건을 포함해 총 31건입니다. BA2형은 오미크론 변이의 하위 변종임에도 일반 PCR 검사에서 검출되지 않아 스텔스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덴마크 국립혈정연구소에 따르면 BA2형은 스파이크 단백질에 기존 오미크론 변이와 다른 5개의 돌연 변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파이크 단백질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숙주세포에 들러붙었을 때 핵심 역할을 하는 만큼 학계에서는 스텔스 오미크론의 전염성이 기존 오미크론 변이보다 높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앞서 덴마크 정부는 스텔스 오미크론의 전염력이 오미크론 변이의 1.5배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는 현재까지 백신 보호를 회피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증거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국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이 일주일 사이에 50.3%에서 80.0%로 급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1일 1월 4주차 오미크론 검출률이 80.0%로 3주차 50.3%에서 29.7%포인트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12월 5주차에 4.0%에 불과했던 국내 오미크론 검출률은 3주차에 처음 50%를 넘어 우세종이 됐고 일주일 만에 80% 선에 도달한 것입니다. 방대본은 국내 오미크론 검출률은 5주 만에 80%를 돌파하여 우세와 양상이 됐으나 위중증률 및 치명률은 델타 대비 뚜렷하게 낮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중증률은 0.42%, 치명률은 0.15%를 기록했습니다. 변이종으로 인해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사태가 감기처럼 자리 잡게 될까요? 덴마크는 위드 코로나를 선택하며 모든 조치를 해제한 가운데 유럽 전역에서 위드 코로나로 돌입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해엔 위드 코로나 체제 전환과 함께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해봅니다. 이상 지온TV였습니다.